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우리 현대건설이 참 많이도 떨어져서 접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건설에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반응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솔직히 현대건설 20만 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20만 원 대비했을 때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매도를 분할로 막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또다시 매수 타점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까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매수 타점을 본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가지고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2025년도 이 12월부터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했었던 현대건설이 지금 예상했던 어떠한 목표가 밑에까지 딱 도달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볼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 세력이 안 올린다, 그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뉴스에 뭐가 연관이 되어 있나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6월 12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렇게 미국과의 마뉴가 관련해서 이 뉴가 뉴클리어 원전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미프 투자 본격화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내용, 북미 진출 훈풍 분화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진출을 한다가 아니라 훈풍이 분화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미 투자는 처음부터 미국의 관세 협상 때문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오다 보니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재료가 좀 신선해야지 안 나오던 게 나온다던가 그래야지 조금 반응이 있는데, 지금 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대미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은 사실 좀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35년을 노린 미국의 무서운 계획이라고 했을 때 신규 원전 10기를 추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30기 정도를 한다, 20기 정도를 한다라고 했었던 그 과거 뉴스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2035년이면은 기간이 좀 뒤로 밀린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현대건설의 최초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을 뚫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진짜로 다시 또 미국이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건설도 다시 꺾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구간은 얘가 추세를 상단으로 가져가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에서 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여기는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역배열 상황이고 고가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 즉 물량 소화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 돌리겠죠.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드렸던 재료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이랑 뭐 다른 부분이든 어쨌든 수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수급대장인데 그렇게 좀 돈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 관련돼서도 이렇게 뉴스가 있습니다. 건설업계 제2의 중동붐 기대. 근데 사실 지금 이 중동 쪽의 건설 쪽 이걸로 연관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현대건설이랑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이 좀 대장급이다 보니까, 근데 이전에 이제 얘네가 움직이기보다 대우건설이 또 움직였었죠. 사실 중동이라고 했었을 때 그 연결고리가 많이 겹쳐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대우건설도 그렇게 연결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의 그 끼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현대건설도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올렸을 때 이게 300% 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끼로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리고 그 구간 속에서 저는 또다시 매수를 앞에서 분할 매도했던 거, 그런 것도 매수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적인 분위기들이 자꾸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뭐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런 것들 다 외신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당연히 아실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라 그러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지수가 떨어졌던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민과 배당금을 나눠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욕을 겁나 먹으니까 초과 세수로 바꿨죠. 예를 들어 100조라는 세수가 거쳤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초과로 세수를 거친 게 30조다.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고, 이거는 정부 소관입니다. 세금이 더 거친 거니까 법적인 절차 하에 그러면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이거를 공론화 시킨단 말이에요. 초과 세수 활용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 초과 세수가 나왔던 첫 번째 배경이 초과 이익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다 금융 역사가 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그 경쟁 시대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11시 18분쯤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거였고, 그 시장의 충격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11시 18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충격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또 나스닥 선물도 같이 빠졌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2,0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세계 랭킹 11위거든요. 2,000조를 넘어갔을 때는 세계 랭킹 9위 안에 들어갔었지만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11위, 13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린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로 인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메모리 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개입니다. 그럼 얘네가 영향이 없었을까요? 네, 빠지면 당연히 나스닥 선물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전릭스 ETF 나스닥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이즈가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봤으니까 거기서 또 제가 인용을 하는 거긴 한데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잘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건설이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버텨줬던 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진짜로 정부에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밀고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8,000 그대로 다 반납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지분율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98년도에 IMF 때 열린 자본시장에 따라서 외인들의 들어왔던 그 입주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세력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고 시장이 버텨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드렸던 그런 뉴가 프로젝트라든지 미국의 원전이라든지 혹은 재건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달고 현대건설의 세력이 올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한다 이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이 길어진다. 제가 현대건설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서 멍 때리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의 매수 매도 타점도 당연히 보내드릴 거지만 다른 종목들까지 해서 계좌를 불리는데 무조건 현대건설로 계좌를 불려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유들유들하게 전략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010-7666-8354 보내시면 제가 매매하는 관점의 종목들, 제가 매매하는 종목의 타점들을 다 보내드릴 거고, 돈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리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보내셔도 되는 대신에 전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면은 현대건설의 이 하락 추세 속에서 누가 매수를 했었는지, 그리고 주봉하고 월봉 체크해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메릴 린치랑 모건 스탠리, 얘네는 이제 좀 단타 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살짝씩 움직여주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팔아먹고 나갈 애들이라서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율이 또 이제 154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탈도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를 했다가 아니라 매수 타점을 잡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동시에, 주봉상 옆으로 또 횡보를 하면 알아서 이동평균선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런 박스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월봉으로 조금 더 보면다 그랬을 때는 또 이동평균선을 지금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종합적으로 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증시가 맞다라는 결론이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단타 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12년 했지만 어쨌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였지만, 일단 지금 당일날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하죠. 네. 그러다 보니 현대건설도 좋은 종목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를 할 거지만, 어쨌든 지금 섹터라는 거는 순환을 하고 종목들이 섹터가 순환이 되면서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차피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다 되셨죠? 현대건설 일단은 더 떨어지지는 말자. 어차피 일봉이랑 월봉상 이동평균선 지금 맞는 가격까지 왔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반등 구간으로 주고, 그러면은 이미 매수 타점은 나갔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